오늘의 이거 마지막이에요. 원이 있을 때 이런 원이 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아니고 우리가 P라는 녀석을 x, y라고 할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 OP가 이루는 값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이 동경을 만족시키는 상악함수로 각각 그려보면 뭐였죠?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있었죠? 사인 세타는 뭐예요? r분의 y가 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r분의 x가 코사인 세타고 탄젠트 세타가 뭐였죠? x분의 y가 탄젠트 세타입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좋지? 맞습니다. 이게 사인, 이게 코사인, 이게 탄젠트, 이 세 개가 이게 상악함수의 정의예요. 얘네들이 r분의 y, 그 다음에 r분의 x, x분의 y가 탄젠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개인데 코시컨트 세타라는 게 있죠. 코시컨트 세타는 y분의 r이고요. 시컨트 세타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건 x분의 r이고요. 코탄젠트 세타라는 게 있죠. 이건 y분의 x예요. 각각 요 세 놈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세 놈들이 저 위에 거에 역수라고 그랬죠. 얘는 사인분의 1이고 얘는 코사인분의 1이고 얘는 탄젠트분의 1이에요. 각각 저것들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상악함수를 저 역수인 애들까지 포함해서 6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상악함수의 관계 그 공식들이 나오죠. 상악함수 관계 공식들 보시면은 어떤 게 맨 처음 나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라고요? 1이라고 했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해보시면 알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요?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니까 r제곱분의 r제곱이니까 항상 1이 되겠죠. 얘는 항상 1이 되고,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면은 그 전에 탄젠트부터 볼까요?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뭐 당연한 거죠. 얘가 x분의 y니까 얘가 r분의 x고 얘가 r분의 y잖아요. r 없애면 x분의 y가 되죠.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그 수원에서 나왔던 공식들이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저 첫 번째 주어진 식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은 1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먼저 하자.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죠.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라고 했으니까 탄젠트 제곱이 되겠고, 코사인 제곱이 요거고 나눴으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인데 코사인분의 1이 뭐예요? 코사인분의 시컨트라고 했죠 아까. 그래서 시컨트 제곱이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인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1이 되겠고, 얘는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이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 역수죠. 코탄젠트 제곱은 코탄젠트 제곱이 되겠고, 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 코시컨트 제곱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이런 공식들을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최근 다 코시컨트는 이걸로 통일이 됐거든요. 코시컨트 이렇게 되는데 간혹가다가 코시컨트 이렇게 쓰는 책들도 있긴 있어요. 보고 쫄지 말고 이렇게 쓰는 책들도 간혹가다가 있긴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거 코시컨트라고 합니다. 코시컨트는 사인분의 1, 시컨트는 코사인분의 1.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상악함수 간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걸 상악함수 간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외우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각변환하는 거 있었죠? 그런 것들 이제 수원에서 나왔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여기는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저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 공식들,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 공식들을 보시면은 처음에 뭐가 나와요? 처음에
덧셈 정리 나오죠. 덧셈 정리.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예요?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이라고 했었죠. 덧셈 정리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여기도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위에 거 하나만 증명이 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했는데 베타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베타가 마이너스 베타로 바뀐 거예요. 얘는. 그럼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각이 코사인 베타나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나 똑같죠. 오함수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사인은 기함수죠. 그러니까 사인 베타하고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각이 부호가 반대죠. 그러니까 여기만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증명은 저번에 했죠. 이렇게 되는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이시죠? 코사인 코사인 꼬꼬마 신신 이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덧셈 정리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들어가면 마이너스 베타는 똑같은 거니까 쓸 필요 없지만 여기가 뭐가 바뀌죠? 이쪽으로 플러스로 바꾸시면 되죠. 저게 이제 코사인의 덧셈 정리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탄젠트 덧셈 정리를 쓰시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쓰시면은 1마 탄탄분의 탄무탄 이런 게 마지막 탄젠트 공식이었는데 요거를 이거는 저기 얘를 얘로 나눠준 거예요. 얘를 얘로 나눠줘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면 여기도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 마이너스로 바뀌는 저런 공식들이 여러분들에게 덧셈 정리 공식이라고 해서 외우라고 했었죠. 저게 상악함수 덧셈 정리죠, 그죠?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상악함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덧셈 정리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 문제들을 쭉 우리가 몇 개를 살펴봤고요. 그거를 덧셈 정리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외우게 된 공식 같은 경우가 뭐 이런 게 있었죠. 저기다 쓸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우리가 일단은 여기 x축이면 이 직선이라고 하는 게 주어진다고 합시다. 얘가 y는 mx라고 할게요. mx.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초딩이나 중딩 때 여러분들이 알았던 게 탄젠트 세타가 왜 탄젠트가? 이게 기울기죠. 이건 알죠? 그죠? 중학교 3학년 책에 나오죠? 탄젠트 세타, 요게 세타, 요 세타일 때 여기 기울기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직선이 있다 합시다. 얘는 y는 m-x 더하기 m라고 했으면은 다시 설정할까요? 자, 여기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예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30도잖아. 그럼 이러면 우리가 두 직선이 30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두 직선이 150도입니다라는 얘기는 안 한다고. 일반적으로 두 직선을 놨을 때 우리가 예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특별한 말 없으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예각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 예각이 지금 이 그림에서는 요게 그 예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큰 각을 좀 계산하기 쉽게 알파라고 두고 얘를 베타라고 두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식이 뭐가 있죠? 베타 플러스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되는 거죠. 이건 얻을 수 있죠? 너희들이 원하는 건 세타예요. 세타가 해서 얼마가 된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타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걸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탄젠트 세타. 이 세타가 뭐라고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이거 우리가 지금 세타라고 적은 거예요. 탄젠트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마탄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아까 방금 탄젠트 알파가 뭐라고? 얘 기울기라 그랬죠. 탄젠트 베타가 뭐라고? 얘 기울기라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기울기, 그 다음에 얘도 기울기의 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그 알파가 저쪽이니까 여기가 다시가 이쪽이겠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그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저번에 보니까 조금 헷갈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타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각이 세타가 우리가 원하는 각이 나올 때가 있지만 이게 만약에 그림이 좀 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 각이 90도를 넘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는 세타가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지. 세타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까 일반적으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예각 얘기한다며. 그러니까 요 각이 아니라 요 각이 세타가 되잖아요. 여기가 베타인가 여기가 알파인 거는 내알파입니다. 그러면 이쪽 각이 뭐가 되는 거죠? 이쪽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저기 똑같이 아까처럼 적용시켜주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게 이번에 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 거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 거니까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죠. 1부 탄탄분의 탄마탄이 되는 건데 근데 요놈이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얼마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대로 계산하시면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로 바꿔요? 이게 짝수니까 탄젠트 그냥 그대로 쓰시고 그러니까 알죠?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저거 몇 사분면각이라고 인정하죠. 보통 2사분면각이니까 탄젠트가 마이너스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그럼 여기서는 탄젠트 세타가 뭐가 되냐면 1부 탄탄분의 탄마탄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를 약간에 해주시면 저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값은 이렇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그지? 모르니까는 이놈이든 둘 다 한꺼번에 만족시켜 주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썼죠? 그냥 탄젠트 세타가 보다 1부 탄탄분의 탄마탄이다. 근데 어떤 게 얘가 모르니까 절대 거죠. 어차피 요거 둘 다 예각으로 되면 우리가 양수일 테니까. 그래서 요것도 포함한 식이 결국 요거 하나를 외워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건 두 직선이 이루어진 각을 우리가 세타를 할 때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게 덧셈정리 활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였죠, 저게. 자, 저게 여러분들 덧셈정리 활용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였고. 이제 덧셈 정리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어마무시하게 많은 공식들이 파생을 하게 돼요.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공식들이 파생이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그것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은 파생된 공식 중에서 첫 번째가 배각 공식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 없으면 배각 공식은 이배각 공식 얘기하는 거예요. 이배각 공식. 그러면 사인 저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파 더하기 알파로 넣는 거죠. 2알파죠, 2알파. 사인 2알파. 알파 더하기 알파죠.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돼요? 신코. 자, 그 알파 더하기 알파니까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게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코사인 2알파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코코가 신신 이렇게 되는데 얘는 우리가 좀 더 외워야 될 게 좀 많이 들어있죠? 코사인 제곱이라는 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잖아요.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이라고 쓰셔도 되고 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2알파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개를 다 외워두시되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좀 픽을 잘 하셔야 돼요.
때로는 이게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게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사각함수가 어려운 점이 그거예요. 공식들이 너무 많은데 이 공식들 중에서 내가 이 문제 풀려면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될지를 빨리 캐치해야 되거든. 그거는 많이 풀어보는 경험밖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1마 탄탄분의 탄부탄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면 이배각 공식이라고 불러요. 이배각 공식이라고 그러고 저게 이제 저 덧셈 정리로부터 파생된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이배각 공식이 있으면은 반각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반각 공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책에 나온 공식들 지금 하나씩 다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것들 하나씩 보고 있는 건데 반각 공식은 여러분 저 뒤에 나오죠. 뒤에 반각 공식은 여러분들 어떤 공식을 우리가 반각 공식이라고 부르냐면 여기 앞에서 봤던 요것들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요것들을 여기서 보시면은 2 사인 제곱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지. 2 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2로 나누면은 사인 제곱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걸 우리가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를 집어넣어서 반각 공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인 제곱 2분의 알파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디서 파생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파생된 거예요. 그럼 요 놈도 우리가 바꾸면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냐면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라고 하는 거는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탄젠트 2분의 알파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이거분의 이거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반각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쟤를 반각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도 저번에 문제 풀이를 몇 번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실제로 쓰이는 거는 요것보다는 그냥 이걸 더 많이 쓰죠. 쌤으로 이걸 더 많이 써요. 뭐 반각 쓸 때도 있고 근데 요게 우리가 좀 더 익숙합니다. 요게 좀 더 익숙해요. 바로 직관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외워두시는 게 좀 더 여러분들께 정신 건강에 좀 이로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반각을 저렇게 놓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저걸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 저번 시간에 봤던 거 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탄젠트 x가 주어져 있을 때요. 탄젠트 x가 여러분들한테 탄젠트 x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문제 저번에 했던 건데 탄젠트 x를 여러분들이 t라고 해봅시다. 탄젠트 x를 여러분들이 t라고 잡아봅시다. 탄젠트 x를 t라고 잡아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1사분면 각이라고 가정했을 때 x가 1사분면 각이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전부 다 양수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런 데서 좀 쉽게 봅시다, 쉽게. 자, 1, t 각이 만약에 x가 이런 각이라고 가정했으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완벽한 방법 아니에요. 이게 제일 이해하기 빨라요. 저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 그죠? 탄젠트 x를 여러분 t라고 넣으면 제가 1t 루트 1 플러스 t 제곱이 빗변이라고 나올 수가 있으면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sin x라고 하는 녀석을 볼 수가 있고 코사인 x라는 녀석을 볼 수가 있고 탄젠트 x 저기 있으니까 다만 이 녀석의 부호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녀석의 부호는 sin x가 1 플러스 t 제곱분의 t라는 거 1 플러스 t제곱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부호는 모르겠거든요. x가 1사분면이거나 그럴 때는 얘가 양수겠지 둘 다. 근데 x가 2사분면이면 너는 양수겠고 너는 무수겠죠. 그거마다 다르거든요. 부호는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굳이 근데 이렇게 야매로 안 하고 요거 쓰셔도 돼요. 이거 플러스 1이 시퀀트 제곱이니까 이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잡을 수 있으면은 우리가 sin 2x라고 하는 놈이 아까 뭐였죠? 코사인 2x. sin 2x와 코사인 2x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sin 2x가 뭐였죠? sin 2x가 투심표였죠. sin x, 코사인 x였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얘 곱하기 얘가 될 텐데 2 곱하기 얘 곱하기 얘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이거 얼마가 돼요? 1 플러스 t제곱분의 2t가 되겠죠. 1 플러스 t제곱분의 2t. 얘가 만약에 3, 4분면 각이라 그랬으면은 x가 3, 4분면 각에서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저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그죠? 저기 그 다음에 코사인 2x라고 얘기하는 놈은 우리가 앞에서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x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고 놓으면 얘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거니까 얼마가 돼요? 1 플러스 t제곱분의 1 마이너스 t제곱이다 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탄젠트 2x라고 하는 놈은 요거분의 요거잖아요. 1 마이너스 t제곱분의 2t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요거분의 요거 몰라도 1만 탄탄분의 탄분탄 200각 쓰시면 바로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탄젠트 x가 만약에 t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sin 2x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적을 것인가? 코사인 2x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적을 것인가? 탄젠트 2x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적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번에 문제 주기 이런 게 하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젠트가 주어졌을 때 각각 200각을 쉽게 구하는 방법을 저번에 저까지는 설명을 했었죠, 수업 시간에.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게 200각 공식이거든요. 지금 200각 반각,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다르게 표현해 놓은 거를 본 건데, 이제 꼭 이 방법으로 증명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무식하게 한번 해봅시다. 궁금할 일 전혀 없겠지만 궁금해봐 한번. sin 2알파 플러스 알파는 뭐가 될까? 조금 이거 좀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sin 2알파가 뭐죠? 이 신코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이 되겠고, 맞죠? 그 다음 이쪽은 얘를 저기 세 개 중에서 어떤 걸 쓸 거냐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놓으려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사인 알파고 코사인 제곱이 돼 있으니까 이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놓을게요. 그러면 얘는 사인 알파 마이너스 2 사인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2 사인 알파와 사인 알파가 있으니까 3 사인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2 사인 세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세제곱 마이너스 4 사인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저거를 상함함수 저기 300각 공식이라고 해요. 저거를 300각 공식이라고 합니다. 사인 3알파가 뭐냐고요? 3 사인 알파 마이너스 4 사인 세제곱. 그럼 이것도 똑같은 녀석을 우리가 코사인 2알파 플러스 알파도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2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사인 알파.
그럼 이번에는 코사인 2알파를 저기 있는 녀석 중에서 어떤 걸 갖다 쓸 거냐면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을 쓸 거고 사인 2알파는 역시나 투신코에 쓸 건데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놈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얘는 2 코사인 세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그럼 얘는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2 코사인 세제곱 여기가 플러스 2 코사인 세제곱이니까 4 코사인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2 코사인 마이너스 3 코사인 알파가 되죠. 저거를 선배각 코사인의 선배각 공식이라고 합니다. 옛날 여러분들 언니 오빠들께서는 저거 다 외우긴 했어요. 요즘에 저거 외우라는 책 별로 없거든요. 몰라도 돼요. 그 200학 반답도 잘 없는 교과서는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 풀 때는 도움이 되니까는 다 써놓긴 한 건데 300학까지 외우라는 책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은 똘똘하니까 외워주세요. 탄젠트 300학도 있는데 그거는 식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안 할게. 그냥 우리가 공식이 너무 더러우면 외우는데 별 의미가 없잖아요. 저것도 더러운데요 그러면 그건 할 말 없고. 연습 문제 저거 있지 않나? 없나? 저거 있던 것 같았는데 어쨌든 저거 쉽게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알아서 보세요. 300학 공식이라고 하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200학 반각 공식들이 여러분들 그 책에 나왔고 마지막으로 하나 안 나온 게 합성이라는 게 있었죠? 합성. 상함수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상함수 두 녀석은 저기 사인하고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책하고 조금 달라요. 그냥 일반적인 순서대로 진행을 한 거고 상함수 합성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건데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은 평행이동을 얼추 잘만 하면 둘이 근데 완전히 붙으신다 그랬죠. 사인 코사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각만 살짝 변하면 둘이 한꺼번에 합칠 수가 있어요. 합성이라고 하는데 사인 플러스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코사인으로 바꾸던가 원래 하나로만 바뀌면 나머지 하나 바꾸는 거는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인으로 합성하는 것만 본다고 했습니다. 사인으로 합성하는 것만 본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두 개를 합성에는 조건이 좀 있긴 한데 그냥 막 되는 건 아니고 사인과 코사인이 둘 다 1차식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이 같아야 돼. 그죠? 1차식이고 각이 같을 때 합성이 되는 거지 막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딱 봤는데 합성을 하고 싶어. 그런데 합성할 만한 그런 꼬라지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이 식을 변형시켜서 1차식으로 둘 다 만들어 놓고 각을 표현시켜야 돼요. 그러면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합성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였죠? 그럼 보면은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여기서 이거를 만족하는
코사인을 여러분들이 각을 찾으시고요. 이걸 만족하는 사인을 찾으시면 된다 그랬죠. 뭐 어렵게 볼 필요 없이 이런 삼각형이라고 그랬죠. 이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밑변이 a고 높이가 b인 직각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알파죠. 그러면 제가 코사인 알파가 되고 제가 코사인 이게 사인 베타가 되니까 얘가 사인 베타가 되니까 요 식이 어떤 식이 돼요? 신, 코, 코신이 되죠. 신, 코, 코신. 그래서 합성이죠, 합성. 곱셈정리입니다, 곱셈정리. 그러면 어떻게 되면 사인 x 플러스 알파를 전개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쟤를 저렇게 우리가 합치는 게 합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합성할 때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야 될 거는 뭐다? 그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합성해서 이 알파의 정체를 꼭 써놔야 된다. 알파의 정체가 뭐라 그랬죠? 아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가 코사인 알파고요. 사인 알파는 뭐라고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가 사인 알파. 이걸 만족하는 알파예요. 알파가 특수각이면 그냥 각 쓰시면 되는데 특수각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함수는 여러분들이 합성하고 나서 꼭 마무리를 요것과 요것을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두 녀석을 사인과 코사인 두 녀석을 하나로 합체시키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저거를 합성이라고 본다겠죠, 그죠? 합성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문제도 굉장히 엄청 다양해지고요. 대략적인 공식에 대한 스토리는 보통 이 정도가 상학함수 공식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공식이 마지막이고요. 나중에 저기 뭐야 다음에 볼 때 저 공식들 아주 쓰리 같은 공식 더 많은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나중에 저기 실제 가서 이거 시험 볼 때 그때 한번 하도록 하고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요 녀석들을까지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게 3단원에 나온대요. 상한함수에 대한 개념이 저게 끝이 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보기도 했고 여기 보면 지금 공식이 아직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상한함수 공식들 한번 처음부터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유제 다 풀어오셨어? 아니야? 연습 문제 다 풀어오셨어요? 연습 문제도 3단원 다 풀어오라고 했죠? 자, 거기 유제하고 연습 문제에서 일단 유제부터 좀 볼까요? 여기 질문할 거 있으면 지금 하세요. 유제에서 질문할 거 있어요?